자, 오늘은 정연파에 대한 표현 방법 중에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과 실효값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값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효값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 알고 있죠? 이 부분 기억합니까? 이렇게 된 부분 요거 기억합니까? 기억이 나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사인의 세타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세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형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죠?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 최대값에 그 값이 사인의 세타로 변하잖아요. 사인의 세타로 변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무슨 값이었죠? 순식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 전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집에 있는 전압 몇 볼트죠? 여러분 집에 있는 전압은 220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값이 순식값입니까? 무슨 값입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값은요, 순식값도 아니고 최대값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균값도 아니고요. 무슨 값이죠? 실효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전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를 표현하죠. 집에 있는 기기가 220볼트짜리에 5A짜리 기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값들은 전부 다 무슨 값으로 표현하는가? 실효값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실효값입니다. 자, 그러면 실효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최대값과 순식값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값이 있죠?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균을 얘기하는 값이에요. 에버리지 밸류죠. 이거는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면적.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형이 있다면 이 파형에 대한 면적, 여기에 대한 면적을 구하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평균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의 개념은 면적의 개념이다. 지금 잘 한번 보세요. 평균값은 한 주기 동안에 대한 평균한 값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면적을 구한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를 나와요. 한 주기를 평균하게 되면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주기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어떻게 되죠? 반복되는 파형이죠. 그래서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파형이기 때문에 얘를 면적을 구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정연파를 얘를 0이라고 합니까? 평균값을 구하면 여기에 대한 면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돼서 0이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떤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한 주기를 이렇게 다 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주기 이런 반복되는 파형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기 그 이전의 값 여기까지 반주기까지만 어떻게 해요?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무슨 값이 된다? 평균값이 된다.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한 주기가 되고 있죠. 1주기가 되고 있지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반주기로 해야 우리가 이제 이 값에 대한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균적인 값, 에버리지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연파를 면적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 파형이 무슨 파형이 되죠? 그렇죠. 이러한 파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파가 된다? 정현파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어진 파형이 정현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적분을 해보니까 파이분의 2배 최대값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얘는 그냥 평균값이에요. 정현파일 때요. 파형이 이거하고 다르면 절대 이 값이 안 나오죠.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될 때는 사인파일 때밖에 없어요. 사인파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 구형파라든지 뭐 삼각파라든지 파형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값을 우리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평균값을 통용해서 쓰진 않습니다. 이런 값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자, 얘가 이제 실효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실효값이 있는데 이건 무슨 값이냐는 얘기예요. 실효값은 직류전기와 교류전기가 동일한 효과, 동일한 전력 효과를 낼 때 값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 직류가 있잖아요. 직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력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류가 있잖아요. 교류가 역시 있어요. 걔가 동일한 전력 효과를 낼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열량을 만들어낼 때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직류를 공급할 때와 교류를 공급할 때 똑같은 열량을 만들어낼 때, 똑같은 칼로리를 만들어낼 때 그때 교류값이 직류값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값을 우린 뭐라고요? 실효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는 직류전력이고 교류전력이잖아요. 그럼 직류전력은 I자승 R이라고 하죠. 교류전력은 마찬가지예요. I자승 R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주죠? 적분해 주는 겁니다. I제곱의 R을 갖다가 한 주기를 적분해 주는 거죠. 역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형이니까 반복되는 시점에 반주기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력이 똑같다라고 놓으면 자, 없어지는 게 있죠. 무엇이 없어지나요? R이 없어지죠. 그러면 뭐만 남죠? 그렇죠. I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I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효값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양변에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을 없애려면 여기가 루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는 실효값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실효값 I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는데 어떻게 되죠? 요겁니다. 요걸 대입하는 거죠. 요거는 IM, 전류나 전압이나 똑같아요. IM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니까 제곱 되는 거죠. 사인도 제곱이 되는 거고 다음에 최대값도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원래 요게 제곱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제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원래는 I는 IM 사인의 오메가 T잖아요. 그런데 얘는 적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IM 사인의 오메가 T하고 세타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세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적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보니까 뭐 적분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값이 어떻게 나왔다? 이와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파형에 따라 틀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값의 정의에 대한 식과 평균값의 정의에 대한 식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뭐 적분을 하나 안 하나를 떠나서 정의를 기억해라. 따라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정의가 되나요?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얘가 정의가 되겠죠. 얘가 뭐에 대한 정의가 돼요? 실효값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에 대한 정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평균값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왔지만 얘가 이제 평균값에 대한 정의죠. 우리는 이런 정의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연파 상태에서의 이런 어떤 평균값을 구하고 실효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절대 적분해가면서 문제를 구하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외우게 되잖아요. 요걸 외우게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연파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정연반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보통 이제 삼각파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대한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암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제 그건 뭐 잘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정연파일 때는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배 최대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공부했나요?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0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에 플러스 30도다라고 하는 순식값이 있다면 요게 전압이든 전류든 뭐 크게 관계없어요. 이렇게 순식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었죠. 그렇다면 요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이 무슨 값이죠? 이 값이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이 파형은 무슨 파일 때? 정현파일 때라고 하는 거죠. 정현파. 사인파일 때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교류입니다. 일반적인 교류가 정현파니까요. 따라서 그렇게 최대값이 나온다면 이 최대값을 100의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서 루트 2가 없어지니까 100이 남겠죠. 이렇게 남게 된다면 이 값을 무슨 값이라고 한다? 실효값이라고 한다는 거죠. 실효값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평균값 AV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파이분의 2배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예요? 100의 루트 2에 곱하기 2배 된 것을 파이로 나눠주면 그것이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효값과 평균값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적분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적분을 못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표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충분히 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연파교를 표현할 때 파형에 따라서 물론 달라집니다. 정연 반파는 분명히 다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정연 반파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절반이 없어지잖아요. 절반이 없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 알죠? 여기 절반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절반이 아니죠. 실효값이니까. 그래서 루트 2분의 1배만큼 없어지는 뭐 그런 경우가 되죠. 루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죠. 뭐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로 가는 거고 요거는 삼각형이니까 3자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파형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가 나옵니다. 이런 예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실효값을 계산하는 식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루트 들어가는 거를 보면 되겠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한 주기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예요? 한 주기인데 여기에 2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결국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루트 들어가지 않아도 그럼 답이 있느냐라고 하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제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제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제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자, 한 주기 적분이 되고 있는 거. 얘는 역시 2 들어갔으니까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절대 맞지 않아요. 주기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얘는 아니잖아요. 여기 루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 어떤 실효값의 정의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실효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삼각파. 그러면 당연히 실효값에 대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산하려면 실효값의 정의를 기억할 거예요. 이 정의를 기억해서 요 식을 지금 여기서는 식이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식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되는 삼각파는 기울기가 2분의 높이가 100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2분의 100t라고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00t니까 여기가 이 식은 50t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제곱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2초까지가 반복되는 거죠. 한 주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2초까지 0에서부터 2초까지 어떻게 해요? 적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초니까 당연히 여기 2가 들어가겠죠. 그 주기까지 적분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시료값은 어떻게 되죠? 시료값. 이런 삼각형에 대한 시료값은 루트 3분의 최대값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전류든 전압이든 똑같아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IM이 돼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이게 100이잖아요. 최대가. 그러니까 100에 루트 3 하면요. 걔가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똑같죠. 얘가 57.7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것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의 관건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도 됩니다. 적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도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어떤 부분이 되냐면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요거를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면 여기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적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자, 그거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실제 문제죠. 2-6번 문제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역시 실제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보세요. 삼각파도 아니고 이제 어쨌든 한번 보면 삼각파도 아니고 정년 반파도 아니고 정년파도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파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파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료값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평균값을 구할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V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주어졌나 한번 보면 이 V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얘가 V 맞습니까? 요 식이 V죠. 자, V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한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죠. 0에서부터 0.04까지가 한 주기가 되죠. 그런데 실제 적분해야 되는 것은 어디죠? 파형이 존재하는 곳. 파형이 존재하는 곳은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파형이 존재하는 곳이 되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0.02까지가 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기 0.04분의 1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어디까지 존재해요? 0.02까지가 존재하죠. 그리고 식이 이 식이에요. 그대로 집어넣어요. 5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0.02의 제곱이죠. 이것을 dt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가 무슨 값이라는 거죠? 전압의 VAV라고 하는 평균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자, 이걸 수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수학으로 하게 되면 이제 공부가 100점짜리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베스트가 되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베스트까지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계산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계산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누르는가 한번 잘 보세요.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누르는가 잘 보세요. 여기 계산기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적분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t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걔가 어떻게 되죠? 여기 계산기 안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문자로 대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대응시킬 때 여기 X라고 하는 이 문자로 대응을 시킵니다. 역시 X 누르려면 이 색깔이 무슨 색하고 같냐면 여기 있는 알파라고 하는 이 버튼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X를 누르려면 그냥 누르면 가로가 나오잖아요. 알파를 누르면 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점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알파를 눌러야 X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분을 그 내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대로 한번 넣어봐요. 먼저 0.0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누르는 거죠.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요. 버튼 눌러지는 거 잘 보세요. 0.04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오른쪽 누르고요.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인테그랄 했죠.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입력되는 식이 얼마입니까? 5 곱하기 10의 4승이잖아요. 10의 4승 할 때 10의 몇 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버튼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곱하기 10의 x승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익스포넨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계산기는 10의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계산기는 저처럼 exp로 표현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집어넣죠. 5 exp 4 하면 얘가 이제 10의 4승이 됐다는 얘기요.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가 돼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식을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었나요? 식이 바뀌는 거 보세요. t-0.0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t-0.02의 제곱을 넣는 거예요. t 대신에 x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0.02 하면 되는데 알파 누르고 x 누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x가 잘못 눌러졌죠. 저처럼 잘못 누르면 안 돼요. 알파 누르고 x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0.02 t-0.02 대신 x-0.0이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제곱을 입력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제곱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눌러요. 그리고 여기 지금 dx라고 돼 있죠. dx라고 돼 있으니까 이미 x에 대한 변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0에서부터 0.0이잖아요. 그럼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화살표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깜빡깜빡하면 0을 넣는 거죠. 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눌러보세요. 그럼 위에서 깜빡깜빡하죠. 0.02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죠. 그러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3.33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건 제곱을 해도 돼요. 제곱을 해도 즉 다시 말해서 시력값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3.33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답이 얼마가 돼요? 얘가 계산해보니까 3.33이다.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제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대로 식이 만들어지니까요. 계산기는 이거하고 동일하게 식이 적어지니까요. 적분을 하게 되면 입력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적분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정적분이 뭔지 몰라도 계산기를 활용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라.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식만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이거 굳이 이렇게 변환할 필요 없고 여기에 구간 대입해서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요 부분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계산기에 입력해라. 계산기에 입력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죠. 요런 부분. 자, 요 부분을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동일하겠죠. 사인 코사인도 똑같아요. 사인 코사인도. 자, 여기도 보면요. 한 주기가 변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보세요. 한 주기가 변하는 곳은 지금 여기 0에서부터 여기 파이까지는 이거는 아니죠.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한 주기가 변하는 거죠. 정연 반파에 대한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우리가 적분해야 될 구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될 것이고 실제 적분은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적분하면 되겠죠.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해 주면 돼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파형의 식은 얼마죠? 얘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100의 사인의 오메가 t다라고. 100의 사인의 오메가 t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오메가 t 대신에 세타라고 넣으면 되죠. 왜냐하면 적분할 때 d세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충분할 겁니다. 따라서 자, 요거를 그대로 적분을 할 때 대입하는 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 식을 대입하게 돼 있어요. 이 식. 이거 우리 그대로 식에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요거는 한 주기니까요. 여기서 보면 요게 2파이분의 1이죠.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식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면 돼요. 가능한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산기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파이가 라디안이잖아요. 라디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기 누르는 방법 그대로 똑같이 눌러주면 돼요. 계산기 한번 보죠. 요게 계산기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것이 0에서부터 이렇게 나갔으니까 자, 주기를 대입해야겠죠. 1에다가 여기다가 2파이잖아요. 2파이잖아요. 파이니까 시프트 파이를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라디안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그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라디안으로 여기를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도 여기가 라디안이 되어 있다면 요 라디안이 표시가 여기에 있겠죠. 동일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놓고 자 이와 같이 2파이분의 1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적분을 하잖아요. 적분할 때는 여기 적분 누르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적분 기호를 그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자, 식을 넣으라 그러네요. 100 사인 세타죠. 여기서는 x라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100 사인 x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에다가 사인 누르고요. x 하면 되죠. x는 알파 x 이렇게 되겠죠. 이게 100 사인 x예요. 그렇게 넣고 이제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화살표 누르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서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단 어디예요? 여기가 4분의 파이죠. 그럼 분수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 위에서 이 분수가 들어가고 분수가 그대로 들어갈 텐데요. 자 한번 보죠. 4분의 파이니까 시프트 파이 분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파이까지 가는 거죠. 시프트 파이까지. 그대로 공식 집어넣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이제 답을 누르면 얼마나 나옵니까? 27.17 나오죠. 27.17. 식이 우리가 식에서 표현하는 방법 그대로 넣는 거예요. 여기 세타 대신에 x라고 하는 식으로만 바꿔준 것 뿐이죠. 왜 이렇게 넣으니까 27.17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27.17이 답이 되겠죠. 여기서 그대로 대입해보니 얘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냥 계산기로 이렇게 누른 겁니다. 계산기로 눌러서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사지선다형에 대한 어떤 맹점이거든요. 얘가 이제 CBT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푸는 것도 이제 좋은데, 계산기를 넣고 푸는 것도 좋은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파형이,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완전하게 온전한 파형이다. 온전한 파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형은 어떤 파형일까요? 지금처럼 여기가, 빈 게 아니라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빈 게 아니라 다 차 있어요. 다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다 차 있으면 여기까지 다 이렇게 차 있다라고 가정하면 온전한 파형이 되잖아요. 이런 온전한 파형. 그렇게 됐다면 이런 파형을 무슨 파라고 하죠? 이렇게 파형이 온전해지면 그런 파형은 무슨 파라고 부르냐면 정현 반파예요. 맞습니까? 정현 반파잖아요. 그럼 정현 반파일 때에 지금 평균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평균값. 정연 반파일 때 평균값은 어떻게 되죠? 우리 알고 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값이 실효값이 얼마냐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정연 반파의 평균값은요? 파이분의 최대값이죠. 정연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이 지금 얼마죠? 100이잖아요. 여기 보면 100이라고 하는 최대값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파이분의 100이 되는 거죠. 최대값이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100을 파이로 나눠보세요. 100을 3.14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그것도 안 나온다면 계산기 눌러줄게요.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자, 계산기 눌러보죠. 100을 파이로 나눠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31.83 나오냐? 31.83? 그러니까 31.83이에요. 얘가 31.83이에요. 그러면 자, 31.83이 나왔다면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31.83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게 31.83인데 얘는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정현 반파잖아요. 정현 반파의 평균값이 31.83인데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31.83보다는 클 수 없죠. 여기서 뭘 구하든 간에 평균값은 절대 31.83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답 아닌 것만 골라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남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또 적분 안 해도 돼요. 그냥 개념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아, 정연 반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최대값이니까 100을 3.14로 나눠주니까 31.83이니까 이게 정연파, 이거 모두 다 차있을 정연 반파일 때 31.83인데 요만큼 없으면 그거보다 커질 리가 없으니까 큰 거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럼 작은 것만 골라내면 그게 답이 아니냐. 자, 이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답 맞춘 거예요. 뭐만 알면 되죠? 정연 반파에 대한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연 반파에 대한 개념. 그래서 적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적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뭘 얘기하는지.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개념적인 접근을 해보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접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것들은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나 가능하겠죠. 개념 접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계산기만 누르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요. 계산기만 누르면 돼요. 계산기만 누르면 답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도요. 얘가 식만 세울 수 있고 계산기에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효값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CBT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오고요. 단순하게 정연파냐, 정연반파냐. 지금처럼 이제 보기 좋은 문제가 어떤 문제죠? 이런 문제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도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대부분이 그냥 3.33으로 외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답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변형이 된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좋죠. 그냥 딱 보면 개념을 아는 사람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적분하다가 시간 다 가겠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잘 공부해 주세요.